나중에 관계자한테 전화가 와서 내부 회의가 필요하다. 탐욕의 제국의 대관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내부 회의 끝에 탐욕의 제국은 시집이 어느 관에서도 대관을 할 수 없다. 언론 시사를 위해서 그렇게 나왔고 앞으로 개봉하더라도 상영관은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디에서건 어느 순간에건 맞닥뜨릴 수 있는 존재고 그것이 나와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쥐고 그들의 그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힘없는 우리들이 과연 이것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을까? 뭔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룰 수 있을까라는 어떤 약간의 패배감도 들기도 하고 이런 싸움이 사실 좀 무모한가?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다큐 만드는 일이었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푸른 영상이라는 집단이 다큐멘터리 제작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받았을 때 당연히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라는 생각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실제 인물들을 만나고 촬영을 다니면서 느꼈던 건 그 실제 인물들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극화되었을 경우에 그 매력을 아무도 재현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실제 인물들이 주는 감동이 더 크고 그들과의 어떤 소통하는 과정도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과정이고 극영화와는 다른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극영화는 내가 모든 걸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캐릭터도 만들고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도 만들어내고 하지만 다큐멘터리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중심이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 가슴에 뭔가 이렇게 끌어오는 불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사무실에 김동원 감독님 작품들도 찾아봤었고 이런 집회나 시위 같은 데도 조금씩 따라다녀 봤었고 근데 시위나 집회 현장은 저는 불편한 곳이더라고요. 불편한 현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말고 이런 데 다니는 거 말고 내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뭔가 이 세상을 바꾸는 일, 이거에 뭔가 도움이 됐으면 하겠다 싶었던 게 영화였어요. 원래부터 영화를 하고 싶어 했고, 그때는 극영화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다큐가 가지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작업 시작했을 때, 법정에 재판할 때 따라 들어갔는데 아무 내용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한 내용들인 거고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 순서별로 공부도 하고 근데 그게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금방 잊게 되더라고요. 그날 읽고 그날 이해하고 다음 날이면 새까맣게 사라지는. 그리고 영화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반도체 공정을 이론적으로 설명한다거나 왜 이 물질이 어떻게 위험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되지 않기 때문에 영화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설명하려고 했다면 이런 영화를 만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설프게 설명을 하기보다는 아예 설명을 다 빼버렸어요. 어차피 설명을 해도 모르는 내용들이거든요. 일반 관객들이 보기에 이렇게 어려운 공정을 그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와서 단순 암기만 하고 어떤 물질이 어떻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랬다라는 걸 그런 식으로나마 추측해보시는 것도 보셨으면 하는 거.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제가 만약에 나레이션을 쓴다면 그건 그러니까 저의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레이션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는 제 목소리를 드러내고 싶진 않았어요. 영화 근데 작업 스타일이 나온 영화의 스타일이 너무나 작업자의 성향이 너무나 잘 반영이 되었긴 하지만 저의 생각을 그렇게 말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말로 누르니까 이미지로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방송사에서 찍어서 그 소스를 그러니까 방송이 되지 않은 소스를 반올림에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스를 보고 내부는 저희들은 직접 들어가서 찍을 수 없으니까 좀 써도 되겠느냐 허락을 받아서 그걸 좀 다르게 이미지를 왜곡을 시켜서 썼죠. 네. 그리고 그 훈련장 같은 경우는 출입이 어렵지 않아요. 삼성 기흥 공장을 뒤로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거든요. 매미산이라고. 그 산 위에 올라가면 공장 내부가 보이고 그리고 그 산에서 훈련을 해요. 신입사원들이. 그리고 예비군 훈련장들도 있고 남자들. 그래서 거기는 올라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직접 찍은 거. 네. 제일 좋았던 순간들은 인터뷰할 때였던 것 같아요. 단둘이. 피해자분이나 아니면 그 가족과 단둘이 인터뷰할 때 특히 여성들과 속내를 다 드러내시고 내가 깊숙이 그 사람의 삶에 들어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들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느끼고 뭔가 더 알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이런 순간들. 가장 몸으로 느꼈던 삼성은 가족분들이 삼성전자 본관 앞에 가셔서 1인 시위 하실 때 굉장히 과격하게 가족들을 그러니까 막아서고 그리고 카메라가 없거나 가족분들 혼자 계실 때 굉장히 모욕적인 말들로 이렇게 그 사람을 도발하려고 하는 그거는 조금 비열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물론 글쎄 모르겠어요. 그게 그 상황 현장에 나와 있는 그 보안 요원들 그 개개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아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느낀 삼성은 정말 비열하고 못되구나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서 가족들이 남 모르게 회유당한 이야기들 집에 누가 삼성 관계자가 찾아와서 돈을 얼마를 줄 테니 합의를 하자라는 식. 그리고 어떤 가족은 합의를 하고 하지만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밖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식. 뭐든지 그냥 입을 막아버리고 말면 이런 문제들이 모두 감춰질 거라고 생각하는 비열한 척그 앞에 것이 비열했다는 그런 것은 천박하기까지 저는 네. 그냥 그 안에서 일한 어느 작은 삶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삶, 방진복을 어떻게 입고 그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며 일하며 살아가는지 몰랐잖아요. 그런 사람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기억하는 영화가 되었으면 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제가 원하지 않던 삼성 이슈에 맡겨서 가고 있기는 하네요. 취업을 해서 나가서 일하게 된 여성 노동자들 대부분 그 생산직 여성 노동자들이 그렇게 취업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일을 하러 나가기 전에 그냥 그 마냥 꿈꾸고 마냥 설레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담고 싶었어요. 영화 도입부에
예쁜 얘기들 나오잖아요. 방진모를 예쁘게 쓰기 위해서 이랬다. 클린룸에 처음 들어갔는데 너무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너무 신기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해야겠다 이런 포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뭔가 희망적이고 그런 걸 꿈꿨던 시기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꿈꿨던 시기가 그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딱 취업을 나가기 전까지 나가고 나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는 전혀 다른 삶이었던 것 같고 그들이 꿈꿨던 것과는 다른 그런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영화 안에서는 그 젊은 여성 노동자들을 직접 찍지는 못하잖아요.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대신 제가 찍는 사람들은 이제 일을 하고 이미 퇴사한 후에 병에 걸리신 분들 이미 뭐 20대 후반, 30대, 40대 이런 분들이어서 그들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모습을 이렇게 대신 그 장면이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윤정 씨를 많이 찍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장 아픈 이유도 제가 봤던 그녀의 모습 중 가장 생기 있고 어떤 삶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큰 의지를 보였던 그녀의 모습을 기록하지 못했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기억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좀 속상하죠. 글쎄요. 근데 요즘 뭐 이렇게 작은 언론, 그러니까 1인 미디어, 그리고 그 주류 언론이 아니더라도 여러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의지만 있으면 사실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귀찮고 내 몸 편한 것만 쫓아서 그렇지 관심을 가지면 사실 이런 이야기를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통로를 통해서 그걸 찾아봐야 하는 건 우리죠. 우리인데 안 하니까 언론이 주류 언론이 썩었겠죠. 근데 그거 외에 대한 매체들이 많은데 그건 보지 않고 적어도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고도 선택했다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보호해줘야 하긴 하지만 알고 갔다면 어쨌든 언제든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면 일하다 병에 걸려도 내가 그냥 몸이 안 좋아서 아픈가 보다 그러고 죽어가면 얼마나 억울한 삶이에요. 내가 왜 아파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 환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일인지는 돈을 많이 주긴 하지만 그만큼 얼마나 그들이 소모될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어요. 그 나이 또래 어린아이들이 고조례 학력으로 받을 수 있는 월급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런 것들에 현혹되어서 혹은 뭐 다른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하겠지만 그냥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그리고 알면서도 그런 곳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건 이 사회의 역할인 거죠. 그런 위험한 환경, 그러니까 작업 환경 위험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바꿔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계속